국제 범죄라는 부분을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경찰과 검찰 그리고 공수처가 서로 협력하는 동시에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놨다. 검수완박은 이재명 방탄법입니다. 권력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수사 자체를 막아버리겠다는 의도입니다. 민주당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권력자의 범죄는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입법 절차에 앞서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합니다. 장현주 전 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장해찬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소통 TF 단장,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조금 전에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검수완박 입법을 막기 위해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 법안을 막기 위해서 이 직을 던진 겁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그동안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보시죠. 우리 고사성의 교각사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의 뿔이 좀 잘못됐으면 뿔을 좀 예쁘게 제대로 고쳐보자 라고 하다가 그 뿔을 잘못 많이 건드려서 소가 죽게 됐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검찰이 잘못했다면 그 책임은 검찰의 총장인, 검찰을 이끌고 있는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 절차에 앞서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절박한 심정입니다. 자, 김호수 검찰총장은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돌연 이 사직서를 제출한 겁니다. 사직서 제출하면서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입장문 한번 같이 보시죠. 검수완박을 둘러싼 이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구성원들, 검찰 구성원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서 이 총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차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김 총장이 이렇게 지금 직을 던진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글쎄 이제 왜 오늘 던졌는지 사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그 법사위에서 이 검수완박과 소위 검수완박과 관련된 법안의 부당성을 이 의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 내일 예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내일 현직 검찰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국회 방문이, 국회 법사위 출석이 예정돼 있었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 자리는 대여론전, 그러니까 여론 성격도 있었는데, 여론의 입장을 밝힐 성격도 있었는데 돌연 지금 한 이유는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검찰총장으로서 이 검찰의 어떤 이제 수사권을 박탈하기 위한 이 관련 법안이 이 제출을 막을 수 없다라는 이제 절박한 심정에서 이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을 지겠다라는 입장을 이제 밝히면서 사퇴한 것은 뭐 충분히 이 고위공직자로서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다만 국민들에게 내일 소상히 검찰총장으로서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 검수완박과 관련된 법안들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가, 만약에 그런 법안들이 통과가 됐을 때 일반 국민들에게는 어떠한 이 해악을 끼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소상히 밝힐 수 있는 이 기회의 장이 지금 그 내일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론 입장에서는 김호수 총장이 검찰을 대표해서 이 대국민에게 이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해야 되는 이유를 합리적인 설명을 하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돌연 이제 개인의 어떤 거취 표명이야 뭐 공직자 개인의 이 자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검찰이라는 조직 전체를 대변해서 국회라는 또 국민에게 이 설득할 수 있는 이 해명의 기회를 스스로 어떤 자진 사퇴함으로써 이 봉쇄한 것은 오히려 어떤 검찰의 수사권을 지키는데 이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원래 내일 법사위에서 현안 질의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을 한 건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뭔가 배수의 진을 친 걸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요? 사실 김호수 총장이 뭐 사직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 전까지도 뭐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 뭐 본인을 먼저 탄핵해달라, 이런 얘기도 계속 하셨기 때문에 사실 뭐 사직을
박탈하거나 뭐 사의를 표명할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놀라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법사위에 출석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본인이 스스로 포기하면서 사직을 하는 시점이 꼭 오늘이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네. 또 많은 또 그 우려나 우구심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김호수 총장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차관으로 근무하면서 네. 검찰개혁 부분에서 또 일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개혁이 있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그림에는 항상 동의를 해오셨던 분이었는데 일단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의 수장이 된 후에는 그 입장이 달라지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네. 대해서도 민주당은 약간 의아함은 품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사의를 표명하신 거에 대해서는 사실 내일 또 법사위에서 그런 얘기들을 또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이 물어볼 예정이었는데 대답을 듣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네. 이거 잠깐 절차를 좀 구자용 차장께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사직서를 냈으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해서 처리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이 법무부 직제상으로는 법무부와 이 검찰이 약간 그 수직 계열화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 직책도 이렇게 장관급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어떤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뭐 재청권을 행사하지 못하고요. 다만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직서를 제출하면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서 대통령이 그 사의를 수용을 하게 되면 네. 이제 검찰총장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 전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3월에 이 사의를 밝혔을 때 그때도 박범계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을 하고 그 사직서가 이 청와대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라가서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을 함으로써 이제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일이 있거든요. 이번 경우도 김호수 총장도 박범계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면 아마 사의를 수용을 하게 되면 이 사퇴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면 공을 넘긴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인사권자에게 인사권자에게 자신의 어떤 이제 직을 그만두겠다라는 이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일 수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도 조금 김호수 총장의 이 사퇴가 좀 아쉬운 대목이 뭐냐면 뭐 인사권자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권한이나 힘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으로서 국회를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이 검찰이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치를 바로잡는 데 필요한 일이다.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는 노력을 한 뒤에 네. 만약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사실상 이제 더 이상 막을 힘이 없다. 그때 사퇴해도 늦지 않는데 지금 국민에게 충분히 설득할 시간과 기회가 주어진 시점에 이 개인적으로 사퇴를 한 것은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요. 19일에는 이제 전국 평검사 회의도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검찰 조직의 수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검사들이 좀 더 동요하지 않을까? 단장님, 이른바 뭐 검란 가능성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검란이라는 명칭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충정으로 정부와 여당에게 조언을 하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여러 아쉬움을 토로해 주셨는데 김호수 검찰총장 참 강단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국회도 찾아가고 법사위원장도 만나고 대통령 면담 요청하더니 결국 이렇게 사퇴할 거면 반쪽짜리 투쟁을 한 것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내일 법사위에 나가서 당당하게 민주당의 정치인들 앞에서 왜 검수완박이 국민 피박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만나주건 만나주지 않건 매일 청와대 연풍문 앞이라도 찾아가서 대통령 만나달라고 해야죠. 그 정도 기계와 강단도 없이 이 투쟁을 시작한 겁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 호도하면 안 되는 것이 김호수 총장이 법무부 차관으로 있을 때 추진되었던 검찰개혁안은 이미 현장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1년 전부터요. 그리고 그 검경 수사권 조정 실무 밑그림 그린 사람이 다름 아닌 조국 당시 민정수석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6대 중대범죄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수사 지휘와 관련해서도 권한이 대폭 약화되었고 전국에 다 있던 특수부 같은 경우도 이제는 3곳밖에 남지 않았죠. 그런데 이렇게 실시된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정말 국민들 피해가 가중된다는 그리고 경찰들도 업무 과부하로 인해서 불편을 호소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비단 국민의힘만의 주장이 아니라 진보적인 성향의 변호사분들이나 민변 참여연대 같은 경우도 일단 지난해부터 실시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되는 게 먼저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찬성했다가 검찰총장 돼서 바꾼 건 전혀 아닙니다. 예전에 실시했던 그 검찰개혁안과 지금 민주당이 다시 밀어붙이는 6대 범죄와 보안수사권 다 삭제하는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 경찰의 중국 공안안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김호수 총장이 반대하는 명분은 확실한데 이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사퇴할 정도로 나약하게 싸울 거면 칼은 왜 뽑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단장님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김호수 총장이 반쪽짜리 싸움 하다가 스스로 물러났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일각에서 검찰 취재를 좀 저도 해보면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이번만큼은 5월 뭐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계속 이 구심점으로 검찰의 입장을 대변해서 싸워주길 원한다 이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야 과거에 이렇게 단일 대우가 형성이 안 되는 측면이 있었다. 사퇴하고 나가면 구심점이 없어지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만 더 좋은 이런 뭐 퇴진안 자체가 민주당에만 더 좋은 어떤 사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검수완박 법안이나 뭐 수사권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모습들은 사실 이것이 옳고 그른지 여부는 좀 판단을 유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찰도 공무원인데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조직이 개편되거나 또는 그 권한이 축소된다라고 해서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상황은 사실 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금 나서서 본인들이 수사권을 뺏기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인데요. 검찰 내부의 입장으로만 본다면 총장이 이렇게 빠른 시기에 갑자기 사퇴하는 것은 당연히 그 검찰 조직의 어떤 목소리를 국회나 이런 정치권이나 또는 여론에 또 반영해줄 어떤 구심점을 잃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검수완박 이슈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무엇보다 굉장히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죠.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권력이 물라면 물고 덮으라면 덮는 사냥개 같은 검찰을 만드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사기치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구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센 표현을 써서 비판을 했는데요, 구자웅 차장. 네. 사실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짚어보고 가자면 네. 지금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 가능한 부분 6개 중대 범죄 영역입니다. 이제 그마저도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는 게 핵심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대 범죄, 중요한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이 공직자와 관련돼서 이 부패 가능성, 부패의 규모가 큰 사건의 경우에는 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지금 남겨놓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네.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검찰이 아예 이제 수사를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어떤 그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규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앞으로는 검사가 수사할 수 없다로 이제 이 할 수 있다를 할 수 없다로 바꾸기 때문에 이 검찰의 어떤 직접 수사권을 이 막는 이런 법안이 그 제출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상당히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체가 위헌적 성격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민주당은 무슨 위헌이냐? 이거는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받아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영장 청구권은 당연히 수사권을 전제로 합니다.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영장을 청구하겠습니까?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검사는 위헌이죠. 헌법에 나와 있는 수사기관은 검사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 헌법은 이 검찰청의 이 권한에 대해서 어떠한 한 줄도 있지 않습니다. 네, 결국은 이 양측이 팽팽하게 이 긴장감 싸우고 이제 대결하고 있는 이유는 이 헌법 12조 3항 때문입니다. 단장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헌 성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 법안이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거죠? 제가 김호수 총장 강단 없다고 비판했지만 상식적으로 이 법조인으로서 수십 년간 근무하고 법무부 차관, 검찰총장까지 한 분이 헌법에 있는 검사의 권한, 검찰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 잘 알까요? 아니면 대학 때 이제 멀쩡한 학생 프락치로 몰아서 폭행하다가 정치인 되신 분이 헌법에 대해서 잘 알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표현 자체가 조금 사실은 사실이니까 수위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없는 일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네. 당연히 전자겠죠.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지금 어떠한 정통성도 없이 민주당 비대위원장 됐다고 현직 검찰총장, 자기들이 임명한 검찰총장에게 헌법 공부 다시 하는 오만한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검수완박을 태하는 민주당의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헌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한마디로 축약한다면 모든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6대 범죄 박탈 같은 경우도 중범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시하거나 재수사할 수 있는 권한마저도 삭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혜 같은 일당이 발생하고 경찰에서 무혐의로 종결했을 때 검찰이 이걸 다시 들여다보면서 이번에 이은혜 일당을 검거한 것처럼 피해자를 구제해줄 방법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민생 과정에서 서민과 관련된 여러 범죄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피눈물 흘릴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심지어 청와대 비서관 출신의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2번, 3번 수사하는 게 필요하냐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재판은 3번 왜 받습니까? 대법원까지. 수사 한 번 했을 때 100% 그 수사가 완벽하면 모든 피해자들이 무혐의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 다 인정해야 되는 건가요? 헌법의 기본 정신, 국민을 위해야 한다는 그 기본 정신을 망각한 법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안의 해석에 관련된 전문성 관련해서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낄 자리가 아닙니다만 국민을 위하지 않는,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이 같은 법안을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입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시면서 윤호중 위원장의 어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제가 취재를 해본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분의 어떤 능력과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수위가 높은 부분에서 지적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 검수완박 법안 개정안에서도 어떤 특정한 의도가 숨어 있다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에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경찰에 승계하는 바로 그 항목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정권 관련 수사들 저지시키겠다, 지연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있다라는 해석인 거죠.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정치 공세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호도되는 것인데요. 이른바 현 정권이나 이재명 전 후보에 대한 수사는 만약에 경찰로 그 수사가 이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다면 그 경찰 또는 제3의 기관, 중수청이나 특별수사청 그 부분에 대한 임명권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윤석열, 이제 취임하실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 하에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을 마치 현 정부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보는 것은 사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이 권력을 분리해야 된다는 이 검찰 개혁의 어떤 명분을 흔들기 위한 좀 정치 공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계곡살인 사건 같은 경우가 우리가 그 부분이 경찰의 수사권이 네. 미약했기 때문에 안 잡혔다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그 당시에 그 변사 사건으로 종결됐을 때는 검사에게, 즉 검찰에게 수사 종결권이 있던 시기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때는 그 안미영 검사가 그 변사 사건으로 실제로 수사를 종결했었고 네. 그렇다면 검찰이 수사를 종결했던 것이었고요. 오히려 그 후에 그 이제 시사 프로그램이었죠. 그 프로그램이 언론에 많이 화제가 되면서 그때부터 다시 유족들이 다시 경찰에 고소를 해서 그때부터 또 새롭게 일산경찰서에서 또 수사를 했던 건이기 때문에 이 건과 검수완박과는 크게 관련이 있다고 보이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국회로 눈을 한번 돌려볼까요? 지난주 국회에서는요, 이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이 국민의힘 측 사이에 굉장히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보고 가시죠. 문재명 비리 덮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급하게 하겠죠. 검수완박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중대범죄의 피고인입니다. 그럼 거꾸로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자, 그렇게 장관님, 소위 장관님, 수사기소 분리 장관님, 검수완박이라고 자, 하는 그것을 결국 문재인 대통령 자, 수사 못하게 장관님, 하는 것이다 하면 나중에 그러면 얘기하시고요. 지금 그러니까 검수완박 부패 완판이란 얘기예요. 이것은 검찰의 중대범죄를 검찰이 수사도 못하게 하겠다. 그럼 조수진 의원님 세상에 검찰이 이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문명국가입니까? 수사하는 것이 이게 마땅하다라는 문명국가입니까? 그러한 질문이십니까? 아, 수사할 게 있습니까? 수사해야 됩니까? 질문을 그런 취지로 하시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자, 검수완박은 이제 입법의 문제, 검찰과 국민의 입장에서는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일단 거론되는 게 이 국민의힘 측에서 예상되는 게 이 필리버스터입니다. 이 하루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하루짜리 임시회를 열어서 필리버스터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장 차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의사 일정을 합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회기가 정해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회기는 그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라는 이제 의사 진행 방해를 통해서 계속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게 되면 다른 논의를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해진 회기가 있기 때문에 회기 날짜 자정이 되면은 이제 회기가 자동 폐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법안을 통과를 못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제 과반 의석 이상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회를 소집해서 하루짜리 임시회를 다시 소집해서 본회의를 열어서 그 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검수완박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제 꼼수완박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의사 일정 그 국회법에 따라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이 국회 이 지도부가 과연 그것을 어느 정도 이제 용인해 주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 민주당이 전략으로 짜고 있는 이 회기 쪼개기를 하려면 이제 국회의장의 협조가 굉장히 필수적이잖아요, 단장님. 그런데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여야가 이견이 있었던 쟁점 법안에 대해서 거부한 전례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연 협조를 해줄지 굉장히 그의 마음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국회의장이 되면요. 당적을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네. 우리나라 입법부의 최고 어른이 되어달라는 그런 제도적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박병석 의장의 마지막 은퇴가 참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희상 의장이 존경받는 어른이었다가 국회의장 시절에 민주당에게 지나치게 편중된 의사 진행으로 정말 많은 비판을 받았죠. 네. 그런데 과거 한나라당 시절 정의화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요.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여당이었는데 그리고 다수당이었는데 여야 합의 안 된 사안에 대해서 통과를 안 시켜줬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이 내부에서는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네.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국회의장이자 우리 사회의 원로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의화 전 의장의 사례를 박병석 의장께서 좀 꼼꼼히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박병석 의장이나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지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박병석 의장이 김상희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내려놓고 네. 맡겨주고 이 미국 출장길에 올라야만 이게 의사 진행이 되는 건데 네. 그렇지 않게 됐을 때는 또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 박병석 의장에게 후원금 막 18원 보내고 문자 폭탄 쏟아내고 그러겠죠. 네. 그런 부담을 왜 박병석 의장 은퇴하는데 주는 겁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이 결과적으로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했지만 검수완박에 대해서 의견을 안 밝히실 수가 없거든요. 안 밝히면 너무나 비겁한 정치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 이처럼 민감한 국민 민생과 직결되는 악법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도록 강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애초에 안 되는 걸 되게 밀어붙이려다 보니까 박병석 의장과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부담을 너무 많이 주고 있는데요. 저는 박 의장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정의화 전 의장의 사례 등을 생각하면서 이 사회권, 이토록 중요한 법안에 대한 사회권을 양보하지 않고 미국 출장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지금 보면 뭐 민주당, 국민의힘 이 두 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172석의 민주당에게도요, 이 필리버스터, 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기 위해선 180석이 필요한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정의당입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그러자 이 지지자들이 후원금을 보내지 않겠다, 후원금을 환불받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다고 하네요, 변호사님. 보면은 정의당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민주당과 결국은 이 지지자들의 어떤 이런 강성 지지자들의 움직임에 갈지 아니면은 이 반대 입장을 계속 밀고 갈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정의당의 기본적인 입장이 물론 계속 언론에서는 민주당과는 다른 의견이다라고 소개되고 있지만 사실 본질을 보시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는 방향에는 정의당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민주당이 이번 뭐 4월, 5월 이 시기에 바로 어떻게 보면 그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 이 부분의 속도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좀 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명분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정의당이 또 철저하게 우리가 또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다면 또 지지자들이 또 많은 반발이 있고 하다 보면 정의당도 또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그 부분에서는 당연히 민주당이 뭐 물밑에서건 아니면 공식적으로건 정의당과의 어떤 협치나 설득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설득이 된다면 뭐 필리버스터를 저지할 수 있는 의석수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뭐 국회법상 보장돼 있는 여러 가지 절차, 이제 소위 이제 우리가 회기 쪼개기나 뭐 살라미 전술을 통해서 네. 얼마든지 뭐 국회 뭐 본회의 통과되는 것은 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자 문재인 정부 끝나기 전에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관련 정치권 법조계 움직임 짚어봤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인사 검증 문제로 가보고자 합니다. 가시죠.